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 몸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저도 조금 어렵고 긴장이 돼서 한쪽에 적어놓고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로 제가 8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멤버십 라이브 수업을 왜 진행할 수 없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달 3회 유튜브 라이브를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라이브 수업이 편집되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6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라이브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8월 24일 목요일에 외출을 하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되었고 응급실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 당시 상황에는 저는 제가 쓰러진지 몰랐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응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같이 계셨던 분들이 말씀해주신 그 상태는 제가 이제 경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응급실에 가서 처치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2박 3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응급실에서 말씀해 주시길 병명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병원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입원을 한 상황이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토요일 라이브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저는 병원에서의 생활에 좀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2박 3일 동안 검사를 하고 나서 병명을 듣게 됐는데요. 제 병명은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병명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후천적으로 생긴 건 아니고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때 뇌혈관이 만들어지면서 정맥과 동맥 사이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모세혈관이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뇌 어떤 부분에 동맥과 정맥이 한 번에 연결이 돼서 혈관 덩어리가 생겨난 상태로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은 잘 모르고 살다가 한 10살에서 40살 사이에 갑작스럽게 저처럼 뇌경련이 와서 쓰러지거나 그것보다 운이 더 안 좋으면 뇌출혈이 와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갑작스럽게 치료 계획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막 여러 병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큰 병원에도 가보고 상담도 들어보고 또 그 병원에서 길게 제 질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과 어쨌든 쓰러졌던 것에 대한 여파로 컨디션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 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그 검사를 했는데요. 그 검사가 이 사타구니 쪽에 있는 정맥에 약간의 절개를 해서 그 혈관에 관을 집어넣습니다. 그 관을 집어넣어서 아마 여기 목까지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영제라는 어떤 약물을 투여를 해서 이 뇌 혈관에 어떤 식으로 퍼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영상 CT를 찍는 그런 검사였는데요. 그 검사의 여파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걷는 게 좀 어려웠었고요. 그 조영제라는 약물이 굉장히 독해서 한동안은 해롱해롱 하면서 지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리자마자 이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 영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이게 영혼의 계획된 인생의 에피소드인 것인지, 이 일이 내 인생에서 원래 일어났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예측 불허하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 오픈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천천히 제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카페와 블로그에 이제 글을 하나씩 쓰면서 공유해 볼 생각인데요. 어쨌거나 저는 이 질병이 무척이나 갑작스러웠지만 이 질병이 제 삶에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라는 사실을 깨닫고 차분해졌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제 현 상황을 바라보고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질병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혈관 덩어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종양이나 바이러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몸 상태로 그냥 저는 30년을 살아왔었던 것이고 3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게 행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채식을 하고 격한 운동을 하지 않고 몸에 건강한 것들을 먹으면서 이런 저의 모든 노력이 어쩌면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저의 본능적인 그런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몸에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꼈고요. 이 질병이 갑작스럽게 혈압이 높아지면 위험해질 수 있는 질병인지라 발견한 즉시 치료를 무조건 하는 게 좋고, 뭐 뇌경련이라던가 어떤 증상이 없는 상태로 이 질병을 노년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약물로만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 질병을 발견을 하면은 수술을 하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또 이전처럼 갑작스럽게 뇌경련이 와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 최악의 상황에 출혈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조금 더 위험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가능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타인의 질병 얘기를 듣는 거를 그렇게 좀 달가워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제 질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카페에 간단하게 올려놓은 정보가 있으니까 미라클 보유 카페 공지사항 또는 제 블로그 아래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블로그에 올라간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가 아주 운이 좋게도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의 최고로 실력이 좋으신 선생님이 계신 큰 병원에 예약을 성공했고 예약을 다녀왔고요. 수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방사선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가장 덜 위험하고 부작용도 덜한 치료 방법이고요.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3일 정도 입원할 예정이고, 제가 이제 저의 영적인 능력으로 미래의 저의 모습을 리딩을 했을 때 제가 3주 정도는 거의 먹고 자고 쉬는 생활밖에 하지를 못할 정도로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의 계획은 10월 11일에 치료를 받고 나서 3주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얼마나 언제까지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치료 효과를 보는 데는 1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방사선 치료가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빠르면 1년, 오래 걸리면 3년 정도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데,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만큼 부작용도 천천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도 애둘러서 표현해 주신지라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치료해야 되는 부위가 언어 영역에 해당하는 부위인지라 최악의 상황에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과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를 1년에서 3년 정도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이 방사선 치료가 한 번으로 끝날지 또 해야 되는지는 두고 봐야지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련이나 출혈이 언제 어떻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해야 그나마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약물 치료를 해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최소한 3년 정도는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약이 좀 독한지라 제가 지금 약을 먹은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벌써 좀 몸이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의 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몇 가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제 영혼하고 소통을 해보았는데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영혼이 이야기를 했고 병원에서는 완치까지는 그냥 3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치료를 하면서도 유튜브나 카페나 블로그에 글과 영상과 또는 집에서 혼자 몰래 그리고 있는 그림에 대한 활동 이것들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 저도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많은 얘기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아껴놓고 있었던지라 지금 상당히 마음이 다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2박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검사실에 여러 번 들락날락 하면서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나에게 만약에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이야기들을 미리미리 다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충분히 바쁘게 살아왔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삶이라는 저의 여정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끝난다면 너무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같은 콘텐츠들을 정말 도시락처럼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글을 쓸 수 있다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쌓아놓자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병원에서. 그리고 제가 갑작스럽게 휴방 공지를 올리고 카페에 저의 몸 상태에 대해서 공지를 올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또 저의 방송을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그리웠고 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멤버십 라이브 영혼학교 감정학교 수업을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하나 편집된 영상들을 보면서 채팅으로 댓글로 그리고 조용히 묵묵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또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안정감을 얻고 많은 힘을 얻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잠깐 아프다고 해서 제 활동을 중단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그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충분히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쓰고 제 컨디션이 오락가락하지만 제 컨디션이 좋았을 때 녹화를 미리 진행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한다면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프신데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요. 제 인생에서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저답게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때로는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쉬움이 하나도 없거든요. 인생이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란 여러분들도 영혼학교 수업에서 들으셨다시피 옷을 갈아입는 행위에 불과하니까요. 그냥 다음 삶으로 이동하는 행위에 불과하니까 제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충격을 받거나 아쉽지는 않았어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싶었고 할 계획이었는데 어쩌면 그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도 쉬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하고 싶고요. 할 수 있고요. 절대 무리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길게 보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싶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약의 부작용으로 의욕 저하,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요즘 너무 의욕이 넘쳐서 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치료하면서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고요. 다만 방사선 치료가 조금 제 컨디션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치료에 들어가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천천히 컨텐츠를 쌓아놓고 치료를 하는 중에 자동으로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치료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마음이 급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치료하는 부위가 바로 언어 부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부작용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영혼도 최대한 막아주겠다고 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언제나 럭키걸이고 지금까지도 운이 충분히 좋았고 쓰러지는 와중에도 운이 좋았지만 제가 운전을 하고 주차한 직후에 쓰러졌거든요. 운전하다가 쓰러졌으면 정말 위험했을 뻔했는데 제 영혼이 정말 열일해 주셨습니다. 아무튼간 그래서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2-3년 뒤, 그러니까 그 2-3년 동안 최대한 많은 유튜브 컨텐츠를 미리 녹화해 놓을 예정입니다. 아무도 절 말릴 수 없어요. 저는 할 겁니다. 당연히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5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생방송 진행이 어렵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 생방송 특유의 분위기, 채팅도 주고받고 저에게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무척이나 좋아하시고 또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어가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생방송을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체력을 소진합니다. 저의 모든 에너지 감각을 다 깨우고 민감도를 최대한 높여서 생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채팅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분들의 에너지 상태를 체크를 해서 현재 어떤 기분이시고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계신지, 이 이야기에 거부감을 느끼시고 계시다면 어떤 식으로 화법을 사용해야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쉽게 이해하시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 생방송을 녹화본으로 보실 분들의 상태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서 저는 표정 하나, 예시 하나, 멘트 하나, 말투까지 다 실시간으로 사전 계획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라이브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과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저는 엄청나게 슈퍼파워를 가지게 돼서 본래의 2시간 반 분량으로 계획했던 수업 내용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기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제 목소리가 쉬지 않는다면 전 10시간이고 또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밤을 새시면 다음날 컨디션에 지장이 생기시니까 제가 최대한 자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차 싶으면 수업 시간이 7시간, 8시간까지 가버리고 나름 짧게 진행했다 싶은 날에는 4시간 정도를 진행하는 이런 불상사가 매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또 방사선 치료 후에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게 실시간으로 방송 내용과 말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즉각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을 보면서 이상하게 제 영상을 10분 또는 3시간 시청하고 나서 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용기가 생기고 잠이 안 올 정도로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아이디어
아이디어와 열정이 샘솟고 영감이 떠오르고 내 온몸에 에너지가 흘러다니고 진동하는 게 느껴지고 예지몽을 꾼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기운이 넘친다던가 자기 자신이 좀 사랑스럽게 느껴지거나 엄청나게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던가 감수성이 짙어진다던가 여러 가지 제가 에너지를 쏟아부어 드린 것에 대한 효과를 작게든 크게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들이 제 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토요일 밤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나서 일요일에는 거의 반시체 상태로 저 침대에 누워서 반나절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쉬었는데요. 제가 그런 일을 지금 몸 상태에서 하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길게 보기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 몸이 빨리 회복하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방송은 제가 완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도 정말 지금 이 공지사항도 라이브로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저 라이브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럴 힘이 있으면 녹화방송 하나라도 더 찍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방법이지 않나. 그리고 제가 목표로 한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콘텐츠를 하나라도 더 쌓고 더 녹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몸이 빠르게 회복을 해도 완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할 이야기는요.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멤버십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멤버십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첫 번째 멤버십, 미라클 멤버십은 그동안은 생방송 시청만 가능했어요. 생방송에 들어오지 않으시면은 제 방송을 보실 수가 없었고 미라클 골드 멤버십인 분들만 그동안의 모든 강의를 원하는 만큼 복습하실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생방송을 진행하지 않는 만큼 이 방식에도 약간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서운하지 않게 아쉽지 않게 그동안 생방송 참여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한 결과 앞으로는 제가 똑같이 매달 3개의 강의를 녹화본으로 올리되 미라클 멤버십인 분들은 그 3개의 강의를 해당 월에 원하는 만큼 복습하실 수 있도록 따로 제가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을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뭐 10월 강의라고 해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강의를 차곡차곡 올려놓고 10월 동안 계속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전의 강의들을 보시려면은 여전히 미라클 골드 멤버십으로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골드 멤버십에는 변화가 없을 예정이고요. 미라클 멤버십 즉 라이브로만 시청 가능하셨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매달 올라갈 3개의 강의를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복습하실 수 있도록 바꿔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제가 녹화본으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영상이 업로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10월부터는 매달 1일에 각 달의 새로운 강의 주제가 커뮤니티에 공지사항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카페에도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매달 5일, 10일, 15일 이렇게 3번 새로운 강의가 풀버전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라클 멤버십 이상이신 분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만 풀버전을 보실 수 있고 편집본 영상은 일주일에 3번씩 여러분들 허전함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일주일에 3번씩 제가 예약 업로드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8월에 업로드하지 못한 3번째 강의 있잖아요. 그 강의도 이번 주대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7번째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이 바로 제 몸 상태이지 않을까. 안 궁금하신가요? 제 몸 상태가 어떤지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안심시켜 드리려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0년간 극성맞게 제 몸을 케어하고 건강하게 보살펴온 사람으로서 내공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삼시세끼 정해진 시간에 배고프든 배가 부르든 골고루 최대한 건강한 환자식을 채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어도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독한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운이 없어도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 컨디션이 조금씩 더 입원하기 전보다 회복되는 것이 느껴져서 내일부터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 전까지 체력을 조금 더 올려놓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께서 이제 은퇴 라이프를 즐기시다가 제 입원과 동시에 저희 집으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삼시세끼 제 밥을 해주세요. 삼시세끼 제 밥을 해주시고 제 컨디션 케어를 해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고 제가 정말 제 몸만 챙기고
그리고 또 이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케어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뭐 약간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제 질병에 대한 증상이기도 하고요. 두통이 조금 있고 그 두통이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주 어지럽고 몸이 축축 처지고 하지만 마음은 쌩쌩합니다. 그리고 좀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뭐 고민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울해서도 아니고 저는 정말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생기 넘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좀 마감 효과라고 해야 되나? 언제 내 삶이 끝날지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의욕이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고 그 댓글에 사랑이 그득그득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한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약물 부작용이고 그래서 이제 밤에 일찍 잠자리에 잠드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새벽 5시, 6시쯤에 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낮잠으로 충분히 수면을 보충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는 잠이 갑자기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마취총 맞은 것처럼 코끼리가 마취총 맞은 것처럼 갑자기 밥 먹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졸릴 때가 있고 갑자기 밖에 돌아다니다가 엄청나게 졸릴 때가 있고 그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근데 그 갑자기 졸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잠이 미친 듯이 졸린데 기절하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는 이상한 그런 상태가 지속이 돼서 잠을 좀 설치게 되면은 그날 하루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좀 속이 미식거리고 그때 만약에 병원이나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약간 구역감이 들거나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쨌든 저의 컨디션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변화무쌍한 날씨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건강하게 정해진 시간에 채식으로 자연식물식으로 과일식으로 삼시세끼를 먹고 집에서 그냥 글만 쓰고 뭐 가족들이랑 얘기 나누고 뭐 이렇게 보내면 그래도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방사선 치료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병원 진료를 갔다 오는 날만 되면 또는 모종의 이유로 밤잠을 설치는 날만 되면 컨디션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저도 언제 제가 컨디션이 좋은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쉬고 있고요. 여러분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제 몸을 최우선으로 케어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24시간 내내 제 영혼에게 잔소리 듣고 있으니까요. 제가 혹시나 제 몸을 혹사하지 않을까 걱정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게 되네요. 그리고 8번째로 이번 달 영혼학교 강의 업로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와중에 또 무슨 강의 업로드 계획까지 말씀하시냐라고 혀를 내두르실 수도 있겠지만 약속은 중요한 거니까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 미리미리 찍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영혼학교 수업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8월 달에 원래 진행하려고 했었던 8월 달 3번째 강의는 이번 주 내로 늦어도 10일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진행할 3개 강의는 9월 15일, 9월 20일, 9월 25일 이렇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재생 목록, 영혼학교 시즌2 재생 목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로 제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치료 잘하고 있는지 몸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지 어쩐 건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 컨디션이 허락하는 한 거의 매일매일 제 근황을 올리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아프고 나서 더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판도라가 됐어요. 왜 이렇게 회자스럽지? 더 좋아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하고 더 자주 찾아뵙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카페와 블로그에 컨디션이 좋을 때 조금씩 글을 쓰고 업로드를 하곤 합니다. 너무 다양한 글을 쓰고 싶은 나머지 매일매일 다양한 스타일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얘기라던가 앞으로 제가 미뤄놨던 뉴질랜드 여행, 하와이 여행, 베트남 여행 그리고 일본 여행 갔었던 것들에 대한 그런 유쾌한 후기라던가 제가 요즘에 뭐 어떤 식으로 먹고 있는지 그런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카페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여러 가지 수업 내용 있잖아요. 영혼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영소인 기초 단어사전이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수호령, 육화계획, 뭐 전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지구의 소울필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기초 개념 설명들도 블로그에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제 목표는 1일 1글 올리기가 이제 제 목표고요. 몸이
아프다면 쉬겠습니다. 근데 그걸 할 때 저도 무척이나 즐겁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잘해서 하루에 하나씩 써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제 근황은 카페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페 공지사항과 블로그에 자세한 제 질병에 대한 그리고 치료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적어놨으니까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삶에서 여러 가지 빅 이슈가 일어나고 참 그래요. 우리가 행복으로부터 성장하면 너무 좋겠지만 행복으로부터 성장하기도 하는데 참 사람은 고통 속에서 더 많이 성장을 하고 더 많은 통찰을 얻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는지라 데이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지라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은 제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고 있고 제 영혼과 굉장히 많은 동기화를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몸이 민감해지고 있고 치료받을 때는 아픈 게 싫어서 최대한 둔감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통증을 더 섬세하게 느끼는 몸이 되어서 아무튼 건강하게 먹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억을 동기화시키고 끄집어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민감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고 정말 저는 매일매일 자제하고 있습니다. 쉬어야 돼 돌아야, 멍 때려야 돼 돌아야, 생각 그만 이러면서. 왜냐면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두통이 와요. 그래서 이런 저의 열정을 매일 자제하면서 조금씩 풀어내면서 카페와 블로그와 유튜브 강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편집 영상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편집자님이 이제 열심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몇 가지 지시사항만 전달해드리고 몇 가지 검토만 해드리는 상황인지라 크게 편집본을 만드는 데는 무리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또 공격적으로 일주일에 3개씩 유튜브 영상을 편집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하고 라이브로 이 영상을 촬영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간지러운데 다 긁어드렸죠? 궁금한 거 다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너무너무 아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진심을 서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더 깊게 연결되고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자주 사랑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지하는 나머지 제 몸이 아프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고 또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슬프거나 충격적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거나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뭐 제 운명이 원망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왜 이런 계획을 했는지는 제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슬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충격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감정이 있다면 실컷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더 무거운 감정을 비워낼 수 있는 기회로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한 차례 다 비워내고 넓고 더 깨끗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빈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너무 재밌고 행복하거든요. 제가 눈물이 나오는 거는 어쩌면 일말의 가능성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짧게 볼 수도 있겠다는 그 아쉬움과 여러분들이 느낄 슬픔과 그 두려움과 충격에 제가 공명을 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지 정말 여러분들이 서운할 정도로 저는 제 인생에 큰 미련이 없어요. 저는 어떤 생에서나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그런 영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생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기회고 여러분들과의 인연이 너무너무 소중한 나머지 지금 끝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길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영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지구의 현 상황이 심상치 않은 부분도 있고 제 영혼의 계획도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도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준비해 놓고 싶은 마음인 거고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덜 아프고 덜 힘들고 이 상황을 통해서 제 욕심인가요? 더 성숙해지시기를, 더 가벼워지시기를,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욕심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앞으로 찾아뵙기는 어렵겠지만 완치하고 나서는 가끔 그냥 소통방송으로 라이브 정도는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너무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쉬우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가족만큼 또는 가족보다 더 친근한 사이잖아요. 우리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응원하고 몸은 떨어져 있을지언정 마음으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진심과 사랑 다 느껴지거든요.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카페와 유튜브에서 우리 카페 회원분들과 그리고 또 저와 교감하시면서 하트와 댓글 주고받으면서 이 저의 약간의 빈자리를 천천히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요. 여기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